셀트리온은 지난 금요일 플러스 0.80%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0.3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속에서 셀트리온은 연이틀 십자 모양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4월 29일, 30일 진펜트라의 PBM 등재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연이틀 강세를 보인 이후에 옆으로 세우는 모습이죠.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여주면서 숨고르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셀트리온은 지난 1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기간 조정 과정이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박스권 돌파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되밀리면서 박스권 내로 갇히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던 셀트리온의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 수급 측면, 그리고 모멘텀 측면에서 5월달 셀트리온의 움직임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8일날 셀트리온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이죠. 합병에 따라서 나타나는 회계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영업이익의 감소는 이미 시장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이 아닌 것이고요. 오히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셀트리온의 주가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되겠는데요. 셀트리온의 분기별 실적 컨센서스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특히 3분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이다. 매출액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3분기부터 합병에 따른 성장통을 거친 이후에 정상화로 간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전망들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이죠. 바로 그 핵심은 다 아시다시피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2위 PBM 업체인 ESI에 등재가 됐잖아요. 즉 4월부터 등재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매출액은 4월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보다는 앞당겨져서 2분기부터 진펜트라는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 역시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에서의 전망하고 있는 3분기부터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2분기부터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연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시더라도 한 달 전하고 현재하고는 달라진 상황이죠. 1개월 전보다는 현재 매출액 전망이 커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1개월 전 6,099억을 전망을 했었는데 5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344억으로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1개월 전 적정 주가는 22만 4천원이었는데 현재는 23만 4천원으로서 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 4월 들어서 목표 주가가 25만원대로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29일날 나온 삼성증권의 자료에서도 25만원으로 목표 가격을 상향을 시킨 상황이고 또한 4월 들어서도 계속적인 목표 가격 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펀더멘탈에 있어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실적 호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초 예상보다 매출 발생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측면 그리고 주가는 항상 기대감이 있을 때 미리 움직임이죠. 기대감으로 미리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삼성증권의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미국의 진펜트라의 매출에 대해서 2분기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게 되면 진펜트라의 매출 추정치도 바꿀 것이다. 상향시킬 것이다. 이러한 여지를 분명히 밝힌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24년에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 미국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유플라이마, 대형 PBM 두 곳에 이미 등재가 됐다. 4월 달부터는 사보험 쪽에 ESI 쪽에서도 등재가 돼서 처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처방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PBM 목록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도 기대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PBM 등재가 기대된다는 측면이죠. 진펜트라는 신약이기 때문에 세 군데 모두 다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유플라이마 역시 세 군데 모두 다 등재될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그젤마도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5%에서 6% 정도 기대가 예상이 된다는 측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회사에서 제시를 했던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사들, 즉 시장에서도 24년 3조 5천억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단 구체적인 측면에서 하반기, 즉 3분기, 4분기에 본격 매출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었는데, 이 부분이 2분기부터라고 이제 당겨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 가장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잖아요.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시장의 분위기 컨센서스 역시 매출액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진펜트라의 매출이 미국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업이익에는 더 많은 기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 역시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요. 같은 영향이죠. 따라서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의 매출액이 커지게 되면 영업이익도 그만큼 더 많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역시 회사에서 제시한 1조를 달성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당초의 시장의 예상은 하반기부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반기가 아니고 2분기부터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가의 움직임도 지금부터, 즉 5월에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난 4월 5월간으로 셀트리온의 순매수액은 기관들이 829억이었고 외국인들은 351억이었다. 특히 4월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액이 100억을 상회한 종목은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4월 달에 기관 투자가들은 셀트리온 제일 많이 산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역시 의약품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서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수량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변화의 상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순매수 추인데요. 수량 기준입니다. 4월 1일부터 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연기금들은 62만 1439주를 순매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기관들 전체 매수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4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17만 1649주의 순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 4월 29일 날 진펜트라의 PBM 발표 이후에 29일, 30일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29일, 30일 연이틀 매수를 당겨 올렸다는 이야기고요. 기관 투자가들 역시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죠. 연기금 역시 같은 것이죠. 진펜트라의 PBM 등재 발표는요, 바로 실적과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죠. 이미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4월 한 달 내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수급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즉 샀다 팔았다 뭐 이러면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측면이고, 연기금은 4월 한 달 내내 꾸준히 계속적인 매수가 있었던 모습이죠. 4월 전체 이야기보다는 막판 이틀 3일간의 움직임에서 매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진펜트라의 PBM 등재,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바로 실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 의외로 빨리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이러한 측면들이 이미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한테는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모멘텀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추가적인 모멘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진펜트라의 추가적인 PM 등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약과의 합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죠. 제약과의 합병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초 회사에서 생각을 했던 것은 올해 6월 말까지는 제약과의 합병을 성사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 중순 이후 내지는 6월 달부터 진행이 시작이 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과의 합병 재료는 오로지 셀트리온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왜 5월부터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느냐 이런 측면이었잖아요. 첫 번째 실적 측면에서 기대보다 빨리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란 측면 이러한 변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에 따른 수급의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모멘텀 측면에서는 진펜트라의 추가 PBM 등재와 제약과의 합병이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상승으로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의 과거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요. 2017년 큰 상승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2020년 두 번째 큰 상승 사이클이 한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큰 상승 사이클을 지금부터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당겨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 외국인들의 보유 비율이 올 1월 2일 20.69%에서 현재 24.0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합병 이후에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박스권의 고점인 194,100원을 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서 미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돌파를 시도하게 되면 쉽게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월봉으로 봤을 때 작년 10월부터 1월 초까지 진행이 되었던 1단 상승 그리고 조정 과정 5월부터는 2단 상승의 출발 시점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큰 추세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